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하이탑 50쪽 운동량과 충격량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자, 새로운 물리량, 그러니까 새로운 약속이 등장을 하고 용어가 등장을 해. 일단 첫 번째 운동량. 우리가 용어를 맨 처음 배울 때는 일단은 받아들이자고 했어. 그리고 그 용어를 왜 만들었는지 간략하게만 설명해 볼게요. 네, 결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외워야 돼. 자, 운동량이 뭐냐면은 이 단어 자체가 운동하는 양이잖아. 즉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을 때 그 운동을 내가 좀 표현하고 싶은 거야, 숫자로. 다시 100kg짜리 거구의 남성, 쌤이 한 100kg 가까이 됩니다. 그 남성이 빠르게 나한테 달려올 때랑 50kg의 남성이 천천히 나한테 달려올 때랑 누가 더 운동하는 그 어떤 숫자로 표현했을 때 누가 더 커 보일까? 그치, 전자가 더 커 보이지. 무거운 놈이 빠르게 달려오면 무섭잖아. 우리가 자동차나 기차나 이렇게 쑥 달려갈 때 무서운 이유가 치이면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 반면에 천천히 지나가는 어떤 뭐라고 할까? 천천히 지나가는 뭔가에 부딪혔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을 것 같고. 즉, 그렇게 추상적으로 쟤랑 부딪히면 위험할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을 이 물리학자 또는 수학자들은 숫자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숫자로 표현해야 그걸 계산할 수 있잖아. 즉, 비슷한 질량과 비슷한 속도를 가진 물체가 운동을 할 때 걔네 둘을 비교하려면은 뭔가 숫자를 내가 부여를 해줘야 비교할 수 있을 거야. 자, 평소에는 우리가 수학 실력이 또는 물리 실력이 서로 뭐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시험을 통해서 누가 잘하는지가 드러나잖아. 그치? 물론 뽀록이 있을 수 있지만 그처럼 숫자화 시키고 수치화 시켜야 어떤 것을 비교할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물체가 운동하는 정도를 표현하고 싶어서 가장 직관적으로 질량과 속도를 곱한 거야. 더하는 것보다 곱하는 것이 비교가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질량과 속도를 그냥 단순하게 곱한 것을 우리 운동량이라고 할 거야. 그리고 운동량은 P라고 쓰고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씁니다. 근데 P의 단위를 볼 건데 질량이라는 것은 단위가 킬로그램이잖아. 그리고 속도는 미터 퍼 세크지. 그래서 운동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죠? 자, 그래서 속도 자체가 벡터이기 때문에 운동량도 벡터가 됩니다. 다시 질량은 스칼라야. 근데 속도는 벡터이기 때문에 스칼라 곱하기 벡터는 결국에 방향을 가지거든. 그래서 이 운동량은 벡터량이라고 할 수 있고 부호가 존재하겠지? 부호 존재. 원래는 속도라는 것도 360도로 이렇게 360도의 방향을 다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플러스 마이너스로 구분하기 어려워.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물리학,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물리학은 직선에서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에 대해서만 비교할 거야. 그러니까 한쪽을 플러스로 놓고 한쪽을 마이너스로 놓으면은 계산이 편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부분에서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실제로는 그냥 아무 방향이나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별표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다.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로 돈다. 자, 그래서 운동량 크기는 운동량 자체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질량이 클수록 속도가 빠를수록 크다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1000kg짜리 20m/s로 가는 자동차는 곱해서 운동량을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야구공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질량과 속도로 표현하니까 이 자동차와 야구공의 운동량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고. 그리고 몇 배 차이 나는지도 비교할 수 있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질량과 속도가 둘 다 크면은 운동량이 더 크다. 좋습니다. 쌤이 얘기했던 것이 이제 오른쪽에 있네, 그치? 자,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 별표 3개 치자. 뭐냐면은 우리는 운동량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중요해, 문제 풀 때는. 다시 운동량 변화량이라는 것은 운동량이 얼마나 변했니? 라는 거야. 근데 걔를 이제 그 운동량을 P라고 놓으면은 운동량 변화량은 앞에 삼각형을 써서 델타 P라고 읽어. 델타야, 이가 델타.
그리고 미적분 원에서 배우는 개념이고 그냥 미적분 원을 안 배웠다면 그냥 여기서 그냥 외우고 가면 될 것 같아. 변화량을 의미하는 것이 이 델타입니다. 삼각형. 그래서 얘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이렇게 다시 P 이거는 운동량이고 델타 P는 운동량 변화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가 엄연히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질량 1kg짜리가 10m/s로 가. 그럼 얘는 운동량 P는 1 곱하기 10 이어서 10kg/m라고 쓸 수 있겠지. 두 번째 문제는 요 운동량 그 자체를 묻기도 하지만 1kg짜리가 10m/s로 가다가 근데 얘가 시간이 지나서 1kg짜리가 5m/s로 줄었어. 그랬을 때 각각의 운동량의 차이 델타 P를 묻는 거야. 그러니까 운동량과 운동량 변화량은 계산이 좀 다릅니다. 얘는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돼. 즉 얼마나 변했냐는 나중에 얼마가 됐고 처음에 얼마가 됐으면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플러스 5였는데 플러스 10이 됐어. 그럼 델타 P는 플러스 5일 거 아니야. 반대로 플러스 10이었는데 플러스 5가 됐어. 그럼 얘는 5만큼 변했다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서 처음을 뺀 마이너스 5다라고 써줘야 돼. 부호를. 알겠지?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구분해서 생각하자. 그래서 얘를 보면은 자 나중이 5였지. 근데 거기서 처음을 빼니까 마이너스 5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라고 답을 쓰면 된다고. 중요한 것은 이 부호 때문에 너희가 많이 틀립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과 운동량 변화량을 구분해서 계산하면 되고 익숙해지면은 뭐 금방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만 네모칸을 치고 별표를 3개를 박아버리자. 자,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뺄 건데 이 처음의 속도를 보통 V0라고 써. 처음 속도. 그리고 V는 나중 속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질량은 보통 안 변하거든. 그러니까 운동 중간에 질량이 변하는 거는 얘기를 잘 안 해 여기서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고 속도에 대한 그 값만 고려하면 된다. 알겠죠? 자, 중요한 거 다시 운동량 변화량은 뭐라고? 나중 빼기 처음이라고. 좋습니다. 그래서 쌤이 얘기한 게 요거야. 자, 운동량이 뭐 증가, 감소, 반대 이런 거 얘기해 볼게. 처음이 요거였는데 나중에 요거였어. 질량은 안 변했어. 그럼 나중이 더 크지? 그래서 나중이 6이었는데 처음이 2였으니까 4만큼 변했다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플러스 4라고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봐봐. 플러스 2였는데 플러스 6이 됐으니까 나중에서 처음을 뺀 플러스 4가 운동량 변화량이다 하면 되겠지. 자, 여기다 예쁘게 쓸게. 자, 델타 P는 플러스 4다라고 단위는 생략합니다. 자, 이번엔 플러스 6이었는데 처음이 플러스 2가 됐지. 질량은 2kg입니다. 그러면 델타 P는 4가 아니고 나중에서 처음을 뺀 마이너스 4라고 할 수 있다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잘 봐. 운동량 방향이 반대가 돼? 그럼 봐봐. 플러스 4였는데 속도가 갑자기 왼쪽으로 갔네. 그럼 마이너스 6이라 할 수 있지. 즉 왼쪽을 마이너스 오른쪽을 플러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럼 델타 P라는 것은 자, 여기서 머리 쓰지 마. 그냥 나중 빼기 처음에 나중 빼기 처음 해서 마이너스 10을 라고 쓰면 돼. 운동량을 막 4였는데 마이너스 6이 됐으면은 얼마만큼 변한 거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닥치고 나중 빼기 쳐. 나중 빼기 쳐. 근데 부호를 우리가 이 속도를 계산할 때 부호 자체를 먼저 깊이 고려하고 계산을 해버리면은 여기서는 계산이 전혀 문제가 없다. 즉 처음과 나중 속도 계산할 때만 부호를 잘 붙이자. 알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조금 어려운 말을 좀 쓸 건데 공식을 최대한 줄이고 해볼게요. 우리 일단 이것만 받아들이자. 물체에 작용한 알짜 힘이 클수록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이 크다. 일단 밑줄 치고 받아들이자. 자, 무슨 말이냐? F는 ma라는 공식을 앞에서 배웠잖아. 뉴턴 제2법칙으로. 그치? 근데 a라는 것은 가속도잖아. 그치? a는 가속도. 가속도의 정의가 뭐야?
시간 변화량분의 속도 변화량이거든. 그래서 변화량이 붙으면 델타로 붙여 이렇게 델타 t, 델타 v라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A가. 근데 앞에 m이 곱해져 있잖아. 그래서 m이 이렇게 분자로 간다. 그러면은 원래 m 델타 v인데 그냥 델타 mv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 근데 mv 자체가 뭐였어? 그치? 운동량이었잖아. 그래서 최종적으로 R자 힘은 운동량 변화량을 시간에 따라서 나눈 거다라고 해석하면 돼. 다시 할게. F는 델타 T분의 델타 P라고 쓰고, 자, 시간에 따른 운동량 변화량, 얘를 R자 힘이라고 쓰고 일단은 넘어가자. 알겠지? 저거만 놓고 나중에 문제 나오면은 쌤 좀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R자 힘이 클수록, 자, R자 힘이 크다는 거는 물체에 작용하는 합력들의 그 최종 합력이 크다는 얘기잖아. 그럼 물체가 더 운동량이 더 많이 변하겠지. 질량이 그대로라면 큰 힘이 작용할 때 속도가 많이 변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속도가 변하는 것이 빠른 시간 안에 속도가 빨리 변하겠지. 그래서 시간까지 고려가 되는 거야. 만약에 속도가 10m/s가 변해 총. 근데 1초 안에 변할 때랑 10초 안에 변할 때 느낌이 다르잖아. 1초 안에 변하는 거는 숭 하고 10m 빨라지는 건데 10초 안에 변하는 거는 1초에 1m씩 빨라지는 거니까 좀 다르지. 즉 앞에 있는 것이 R자 힘이 더 많이 크게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일단은 이 공식을 적어놓고 천천히 받아들입시다. 자, 그리고 이제 충격량, 그러니까 운동량 배우고 그 다음에 충격량이라는 걸 또 배워.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연결하는 건데 충격량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